인공지능, AI. 이 기술이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요, 그 밝은 빛만큼이나 어두운 그림자도 점점 짙어지고 있다는 거 혹시 느끼고 계신가요? 이 엄청난 기술을 과연 우리가 잘 길들여서 인류를 위한 도구로 쓸 수 있을까요? 오늘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구체적인 청사진, 시민 감시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무한한 잠재력이냐, 아니면 숨겨진 위험이냐? 사실 둘 다겠죠. AI가 정말 놀라운 혁신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건 맞지만, 동시에 그 위험한 그림자도 이미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거든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기술의 좋은 점만 쏙쏙 뽑아 누리면서 그 위험한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먼저 AI의 두 얼굴을 보고요. 어떤 위험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4가지 그림자를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해결책으로 등장한 시민 감시단은 대체 뭔지, 어떻게 활동하는지, 그리고 이들이 꿈꾸는 미래는 어떤 모습인지 차근차근 따라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AI 개발의 가장 중심에 있는 딜레마죠. 바로 그 눈부신 약속과 동시에 도사리고 있는 어두운 위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참 동전의 양면 같아요. 보세요. 한쪽에서는 자율주행차, 정밀의료, 스마트시티, 정말 꿈 같은 미래를 약속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기술이 다른 한쪽에서는 고도화된 사이버 범죄, 사회 조작, 시스템적인 차별 같은 아주 위험한 무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커지고 있으니까 감시와 견제가 정말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그 어두운 그림자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바로 오남용의 내 그림자. AI가 어떻게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무기가 될 수 있는지 그 4가지 유형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4가지 위험은 바로 이겁니다. 첫째, 점점 더 교묘해지는 고도화된 사이버 범죄. 둘째, 사회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광범위한 허위 정보. 셋째, 눈에 보이지 않아서 더 무서운 알고리즘 차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의 일상을 파고드는 만연한 사생활 침해.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볼까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AI가 사이버 범죄를 민주화시키고 있다고 할까요? 예전에는 진짜 전문가나 해커들만 할 수 있었던 일들을 이제는 AI 도구 하나로 너무 쉽게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 웜GPT 같은 걸 쓰면요. 진짜 사람이 쓴 것 같은 감쪽 같은 사기 이메일을 무한정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악성 코드 만드는 것도 훨씬 쉬워졌고요. 심지어 AI한테 너 이거 하면 안 돼? 하고 걸어놓은 안전장치를 교묘하게 속여서 폭탄 만드는 법 같은 위험한 정보를 빼내는 탈옥이라는 기술까지 등장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두 번째는 바로 인포데믹입니다. 정보 인포와 전염병 팬데믹을 합친 말인데 말 그대로 정보가 전염병처럼 퍼지는 상황을 말해요. 특히 AI가 만들어내는 딥페이크나 가짜 뉴스는 이건 진짜랑 가짜를 구별하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잖아요. 이런 것들이 마구잡이로 퍼지면서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게 되고 결국 사회 전체의 신뢰 시스템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건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드는 정말 보이지 않는 재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자는 알고리즘 차별인데 이건 정말 교묘하고 음흉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잘 안 보이거든요. AI가 뭘 보고 배우겠어요. 결국 우리가 만든 데이터를 보고 배우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 안에 이미 우리 사회의 편견, 예를 들어 성별이나 인종에 대한 차별 같은 게 녹아 있다면 AI는 그걸 그대로, 아니 오히려 더 증폭시켜서 학습해버리는 겁니다. 그러고는 대출 심사나 입사 지원 같은 아주 중요한 결정에서 이 사람은 안 돼! 라고 결론을 내리죠. 그 사람은 왜 떨어졌는지 이유도 모른 채 투명한 차별의 벽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바로 사생활 침해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 개인정보가 AI 학습에 어떻게 쓰이는지 좀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무려 70%,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이 AI 때문에 내 사생활이 침해될까봐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그냥 몇몇 사람의 기우가 아니라는 거죠. 아주 보편적인 불안감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4가지 심각한 문제들을 봤습니다. 그럼 그냥 손 놓고 있어야 할까요?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 바로 이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한 조직을 소개해드릴 시간입니다. 왜 이런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냐?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부가 법을 만드는 속도는 AI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기업들한테 맡기면 될까요? 기업의 자율 규제라는 건 사실 이윤 앞에서는 힘을 잃기 쉽죠. 바로 이 공백, 정부도 기업도 제대로 못하는 이 영역을 채울 독립적인 시민의 힘이 필요하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제안된 이름이 바로 AI 오남용 예방 시민감시단입니다. 이 시민담시단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움직일까요? 5가지 핵심 가치가 있는데요. 첫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인권이 있어야 한다. 둘째, 항상 피해자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한다. 셋째, 정부나 기업의 눈치를 보지 않는 독립성과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하는 투명성. 넷째, 그냥 목소리만 높이는 게 아니라 정확한 전문성과 증거를 가지고 말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다른 시민단체들과 연대하고 협력한다. 이 5가지가 이 조직의 뼈대가 자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시민감시단,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이들의 활동 계획은 아주 튼튼한 4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4가지 기둥이 바로 이들의 핵심 활동인데요. 첫 번째 기둥은 감시와 분석입니다. AI 워치라는 시민 제보 플랫폼을 만들어서 실제 오남용 사례들을 계속 수집하고 데이터를 쌓는 거죠. 두 번째는 교육과 캠페인. 청소년부터 어르신들까지 AI를 제대로 알고 쓸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기둥은 정말 중요한 피해자 지원. AI 릴리프라는 창구를 만들어서 법적인 도움이나 심리 상담이 필요한 피해자들을 직접 돕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 기둥, 정책 제안입니다. 앞에서 모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문제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AI 기본법을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와 같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까지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활동을 하려면 결국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재원 마련 계획도 아주 중요합니다. 보시면 정부 지원금에만 기대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후원, 그리고 기업이나 재단의 지원을 골고루 받도록 설계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바로 독립성 때문입니다. 어디 한 곳에 재정을 의존하게 되면 결국 쓴소리를 하기가 어려워지니까요. 이 균형이 바로 감시단의 힘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활동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 제안서가 꿈꾸는 더 안전한 AI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마지막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시민감시단이 꿈꾸는 미래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딥페이크 사기 같은 AI 범죄가 줄어드는 더 안전한 사회. 둘째, 알고리즘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 때문에 억울하게 차별받는 사람이 없는 공정한 사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짜뉴스가 판치지 못하게 막아서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있는 사회적 신뢰가 회복된 사회. 바로 이 3가지 변화를 만드는 게 이 모든 활동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계획은 첨단 기술 시대의 시민주도 거버넌스의 선구적인 모델을 제시하며 기술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봉사하도록 보장합니다. 네, 이 문장에 모든 비전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죠. 기술의 주인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이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걸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지켜내겠다는 선언인 셈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 시민들의 이런 노력이 정말 빛의 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을 따라잡고 그 방향을 올바른 곳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기술의 미래를 그냥 기술자나 기업에만 맡겨둬도 괜찮은 걸까요? 어쩌면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답을 찾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